충청남도 태안에는 매일 그것도 1등으로 갯벌에 나오는 어머니가 있습니다. 요새가 제일 연근대요. 연글고 맛도 좋고 위로 이 아래로 내려야 굵어. 여기 이게 요새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. 빨리 얼른 갖고 나 바구니. 야. 딸은 오늘도 정신이 없습니다. 아 얼른 오늘 여기 차만 해도 시간 먹어. 고등과의 한 종류인 대술이랍니다. 여기다 놔. 잠깐만. 아이고. 요새가 이게 기운 낼 때요. 그래서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한가득. 어머니 눈에는 요긴한 반찬거리 여유 부릴 새 없습니다. 이것도 굵은놈만 캐르면 되는데 급하니까 지금 이거만 해서 졌다 뭐. 그렇게 하면 이게 한 사발이 이게 3만 원 뜬가. 먹어봐 얼마나 맛있나. 이제 가. 아이고. 50대 딸은 몸이 말을 듣지 않는데 80대 엄마는 펄펄. 그 와중에도 시선은 바닥에 고정. 보물 찾기도 이보다 더 신중할 수 없습니다. 같이 가자고. 날라다녀. 바다에서고 산에서고 날라다니 몸이 가벼워서. 부지런히 몸을 놀려야 하는 바닷사람의 숙명. 어머니는 알고 계신 거지요. 그만 좀 쉬었다 하세요. 가 앉아 쉬어. 이렇게 허적거려 줘야 이런 조개가 들어. 영골 가서 쉬었다요. 아이고 해갖고. 햇바다 와서 쉬었다 하자 오는 사람 몇 배씩 들어.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었을 일, 딸 핑계 삼아 쉬어갑니다. 용이 숨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용굴. 켜켜이 쌓인 세월, 어디 이 굴뿐일까요? 어머니도 80고개를 넘었습니다. 바다에서 살아온 시간으로 살림을 키웠지요. 어렸을 때 엄마 모습은 좀 억척스럽게 그때는 왜 저렇게 저러나.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. 혼자서 자식들 넷을 키워야 되니까 맨날 바다에 나와서 이런 거 잡아야 되고. 그런데 나는 쉬면은 못 써. 다 다니면서 뭐를 일을 해야 마음이 성격이 맞지. 여기는 굴 떼고, 여기는 조개 떼고, 여기는 한박조개 떼고, 여기는 해산 많다. 전부 있다. 이렇게 생각이 되지. 그렇게 안 올 수가 없는 게 바다를. 아니지. 누가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뭐 캐갈까 봐. 지금 마음이 해야 돼. 고단했던 어머니의 세월. 이 바다는 알고 있겠지요. 바쁘게 돌아가는 엄마의 하루. 이 시간이 가장 뿌듯한데요. 일찌감치 바다에 나가길 잘했다 싶답니다. 담갔다 이제 다 해서 딸 주느라고 여든 해야 됩니다.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. 당신 입에 들어가는 건 쓴 사탕 하나 아까워도 자식들에게는 아낌없었던 어머니. 그렇게 한 세월 살아오셨지요. 이걸 막 먼저는 다라로 하나 삶아가지고 우리 애라이 주느라고. 근데 딸이 왜 이렇게 신경 써요?
내가 수이롭게 살았어. 그맞지. 친정 오면 없으니까 생겨 누가 해다 주는 사람 없지. 내 힘으로만 순전히 하려니까 어렵더라고. 외지로 나갔던 자식들이 하나둘 엄마 곁으로 왔습니다. 아들 둘, 딸 둘. 아픈 손가락 아닌 자식 없지만 맏딸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유독 고생한 애란 씨. 사는 내내 마음에 걸렸답니다. 엄마는 이제라도 더 챙겨주고 싶습니다. 열 아침은 송편도 잔뜩 뜯어가고 이것도 갖고 가고. 이거 언제 했어 이거? 조금만 까. 엄마야? 네. 언제 이렇게 해서 붙였어? 땅 차라리 꼴짱 넣는 거야. 그냥 꼴짱 꼴짱 넣고. 불맛이 안 난다니까. 나간다. 그래야 맛있어. 맛있다. 어머니 이렇게 자주 해주세요. 오늘 반찬 해서 주면 이제 갖고 가자고 맨날 갖다 얻어다 먹는 거지. 엄마 음식 어디 반찬만 생각날까요? 여름이면 이걸 꼭 먹어야 한답니다. 물도 안 붓고? 물 조금 풀려야지. 이게 바로 엄마의 특별식. 어머니가 자주 해주셨어요? 그럼요. 여름철에는 이거만한 보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. 붕장어에 갖은 양념 넣고 자글자글 끓여낸 일명 짜글이. 아무것도 안 해. 변변한 먹을거리가 없던 시절에도 어머니는 자식들 입에 넣어주시곤 했습니다. 괜찮아? 사는 게 팍팍할 때면 꼭 생각나는 엄마 밥. 애란 씨도 이 음식으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. 근데 참 이상한 일입니다.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왜 엄마가 해준 그 맛이 안 날까요? 됐어? 이제는 조금 그냥 여유롭게 너 꼭 뭐 저거 남들이 다 가져가고 내 거 뭐 도둑질 당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막 아침부터 제일 1등 가서 잊지 말고 들고 메고 나오다 한이라도 다 근데 틀려. 나는 그게 그러냐? 아니 딸은 이제 나는 야가 걱정은 아니야. 단 한 가지 이제 이런 거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. 제 수답도 살으니까 나는. 엄마 밥심으로 올여름은 거뜬하겠죠? 전라남도 순천으로 갑니다. 사이좋게 두 집이 마주보며 있네요. 누가 살고 있을까요? 어머니! 매실 따러 갑시다. 아들 목소리 한다름. 앞치마가 여가 있는가? 살뜰하게 챙기는 아들 덕에 어머니 일할 맛 나신답니다. 이거 이제 우리가 안 피곤해. 도시에 살다 고향으로 돌아온 아들. 이 매실밭에서 18번째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. 1년을 일군 엄마와 아들의 합작품. 풍성하게 땀의 결실을 맺었습니다. 좀 보시게. 매실 굵은 것도 봐요. 진짜 복숭아만 하네요. 복숭아만 쓰네요. 장아찌다 몰라면 큰 놈을 떠야 돼. 고산지대다 보니 다른 지역에 비해 매실 수확이 조금 늦은 편인데요. 오래 기다린 만큼 더 귀한 대접 해줍니다. 채소 같은 경우도 고산지대에 있는 채소들이 더 맛있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주간하고 야간하고 이제 온도 편차가 크기 때문에 향도 뛰어나고 맛도 좋고. 땅 한 뼘 늘리겠다고 평생 일만 하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렇게 홀로 남게 된 어머니.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준 건 아들 선일 씨였습니다.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아들의 귀농이
달갑지 않은 소식이었답니다. 내 자식만큼은 손에 흙 묻히고 살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죠. 너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는 잘했는데. 그렇게 나가지 저거 순천 가서 장바다가 누가 가지고 지고 와갖고 밥에다 주고 그랬지. 아이고 양복 입고 날마다 저거 붓대나 들고 그렇게 한 거서 살기는 그렇게 가르쳤는데. 하나밖에 없는 아들. 넥타이 말고 도시에서 회사 다니던 선일 씨는 어머니의 자랑이었습니다. 하지만 한순간에 삶이 바뀌었습니다. 사업하던 친구 보증이 문제가 돼 선일 씨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 돌탑 하나하나 싸면서 제 마음에 있는 짓는 그 원한이나 짐 이런 것들을 싹 내려놓고, 그래서 제가 이 농장에 약 86개 정도의 돌탑을 쌓아놨습니다. 하염없이 돌탑을 쌓다가 문득 아버지가 주시고 간 이 땅이 보였답니다. 척박한 땅 일궈낸 부모님처럼 다시 살아보기로 했죠. 어머니는 늘 곁에서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셨습니다. 한 20년 됐는데. 20년? 네, 매실향이 그 단맛은 사라지고 매실향이 은은하니 향이 기가 막힙니다. 20년 어머니의 진한 세월이 담겼습니다. 아이고 맛있네. 뙤약볕에 땀 흘린 아들 몸보신 시켜줄 참이랍니다. 어머니 비장의 무기 빠질 수 없겠죠? 수육하시는데 좀 멸치 넣으면 더 좋아요? 예, 맛있어요. 아들 먹이는 건 뭐든 아낌없이. 그게 엄마 마음이겠죠. 아들이 온 후로 엄마는 더 바빠졌습니다. 하지만 또 이런 재미로 사시는 거죠. 간이 많냐? 어? 너무가 당신 알겠냐? 기가 막히네. 왜 그럴까요?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음식도 엄마 손길이 닿으면 마법처럼 달라지니 말이죠. 먹어라 맛있게. 일부러 이렇게 삶으려고 하면 못 삶을 거야. 도시에 살 땐 너무도 그리웠던 이 맛. 여든 노모의 밥을 맛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답니다. 매실하고 돼지고기하고는 궁합이 잘 맞는데 여기에 어머니 사랑까지 더해지니까 더 맛있네요. 비비고 싶은 생각이 들고. 땀 흘리고 난 뒤 찬밥에 남은 반찬 넣어 쓱쓱 비벼 먹던 새참. 어린 시절 대청마루에 둘러앉아 먹었던 그때 그 맛이 꼭 이랬답니다. 어렸을 때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계속 입에가 맞고 또 안 먹으면 또 그립고. 어머니는 언제까지 아들하고 이렇게 살고 싶으세요? 야 죽도록 살아야죠. 어머니 계속 밥 해주셔야 되는데. 그러니까 오래 살으셔야지. 오래 살으셔야지. 싱그러운 이 여름. 소박한 찬이라도 괜찮습니다.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어떨까요?